안녕하세요. 인생은 뭐 아니면 도, 모엔도 비트코인입니다. 각 코인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코인 백과사전 8번째 시간 오르카로 찾아뵙습니다. 21일 금요일에 한국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 원화 상장한 코인이죠.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오르카 물리셨거나 수익 보셨거나 어쨌든 이제 업비트에 올라왔으면 자주 봐야 할 친구입니다. 어떤 코인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르카를 8번째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르카는 이스라엘 기업인 오르카 시큐리티에서 발행한 코인이며 덱스인데요. 처음엔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개발을 하던 스타트업이었는데 21년 8월에 코인을 찍어내게 됩니다. 암호화폐 순풍에 맞춰 솔라나 붐에 맞춰서 솔라나 덱스를 개발한 모양새죠. 왼쪽에 있는 요 아저씨 얼굴을 기억해 주세요. 요 아저씨 이름이 길 게론. 오르카 시큐리티를 공동 창업하고 현재도 CEO로 계신 아저씨입니다. 20년간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일을 했으며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원활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전념한다고 합니다.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는 문구죠. 그런데 아까 제가 솔라나 덱스라고 했지 않나요? 이 덱스가 무슨 소리일까요? 거래소는 크게 섹스, 중앙화 거래소,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두 개로 나뉩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등 기업이 운영하는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는 주체가 있는 거래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상장 상패도 결정하고 점검도 하고 기업이 맘대로 정하잖아요. 자기들이 주인인 거래소니까요. 그런데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 반대되는 개념으로 즉 운영 주체가 탈중화된 없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상장도 컨트랙트 주소만 입력하거나 토큰을 발행하면 즉시 상장이 된 거나 다름이 없고 상장 폐지는 없습니다. 컨트랙트 주소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이름은 비트코인인데 컨트랙트 주소가 다르면 그건 다른 코인이에요. 스캠 코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날리기 쉬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덱스가 섹스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매매 체결 시스템입니다. 섹스는 보통 오더북, 매수, 매도벽을 대놓고 거래소에서 1대1로 사용자들끼리 물량이 교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덱스는 AMM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는 방식인데요. AMM 방식의 경우 사용자들 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 토큰 풀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를 오늘의 주인공인 오르카랑 바꾸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오르카가 유망하거나 오르카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솔라나 오르카 풀을 이미 예치를 해두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LP 예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풀에는 솔라나와 오르카가 엮여 있고 이제 솔라나와 오르카를 사람들이 매매할 때 여기서 솔라나를 빼가거나 오르카를 빼가거나 해서 균형이 맞춰지도록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물통의 높이가 달라도 연결이 돼 있으면 수압에 따라서 평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상태에서는 단순성과 결합성이 뛰어난 AMM 방식을 더 우수한 접근 방식으로 여기고요. 이 과정에서 이 LP 예치자들은 에어드랍이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인 거 이제 알겠습니다. 솔라나 체인의 탈중앙화 거래소인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르카가 전망이 좋을까요? 그래서 홈페이지부터 백서까지 구석구석 뒤져봤습니다. 대배 첫 화면입니다. 그냥 단순한 덱스의 수압 UI예요. 특별할 거 딱히 없고요. 그냥 업비트 매수 매도 창 떠있는 매매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LP 풀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섹스에는 오더북을 채워주는 MM들이 있듯이 덱스에는 AMM을 위해 이렇게 풀을 예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치한 풀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VL, Total Value Locked 얼마나 예치돼 있는지, 그리고 24시간 볼륨이 얼마인지, 24시간 수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1년 동안 예치하면 몇 프로의 이자를 주는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솔라나와 USDC를 묶어서 예치하면 1년에 72% 이자가 나오고, 뭐 파르트코인, 반기코인이랑 솔라나를 묶어서 예치하면 490%, 오르카와 솔라나를 묶어서 예치하면 1515% 이렇게 나오는데 와, 1500% 1년에 이자 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르카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르카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이 이 예치 이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금의 1500% 수익이 아니다라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TVL과 24시간 볼륨은 뒤에서도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도지코인 영상에서 솔라나 밈코인을 쉽게 찍어낼 수 있는 펌프펀을 소개드렸었는데 오르카 플랫폼에서도 밈코인을 쉽게 찍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중이었습니다. 크레이트 토큰 누르고 네임, 심볼, 민트 어드레스, 아까 얘기한 컨트랙트 어드레스죠.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런 거 얘기 드리면 이거 그냥 민트 어드레스면 지갑 주소인가?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아니고 이거는 뭐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토큰을 찍어내고 LP풀까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뒀는데요. 이건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펌프펀이 솔라나 내에서 밈코인을 만드는 거에서는 1위를 가져가겠지만 토큰을 찍어내고 LP풀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유동성 제공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가 좋다라는 얘기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르카 토큰은 거버넌스 기능에 사용이 됩니다. 투표죠. 거버넌스. 모든 유저는 오르카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낼 수 있고 그걸 오르카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예, 아니요 참여를 통해 토큰의 방향성을 결정해 낼 수 있습니다. 조회수 보면 2024년 8월에 올린 1400개의 조회수가 거의 가장 높은 제안이라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구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어요. 홈페이지와 백서를 본 결과 사실 왜 솔라나 3위 덱스인지 알겠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UI도 깔끔하고 풀도 TVL도 적당히 많고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니에요. 3위 거래소도 충분히 높은 순위거든요. 하지만 백서에서도 이더리움 덱스보다 솔라나 덱스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강조가 돼 있고 다른 솔라나 덱스들보다 자신들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해 놓은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라나 덱스에서 3위 정도 위치가 딱 적당한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 빗썸 다음에 코인원 같은 위치죠. 다른 솔의 탈중앙화 거래소인 주피터와 레이디움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피터는 주간 거래량 370억 달러, TVL 11억 달러, 시총 57위. 레이디움은 주간 거래량 약 420억 달러, TVL 커요. 38.9억 달러. 그리고 시가총액이 101위. 오르카는 주간 거래량 21억 달러. 많이 작죠. 그리고 TVL 2.4억 달러. 더 작죠. 그리고 시가총액 251위입니다. 여기 38.9억 달러. 자, 딱 봐도 두 경쟁자에 비해 TVL, 토탈 밸류 락드, 총 예치되어 있는 금액과 거래량이 작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가장 작기 때문에 투자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얘기하기는 힘이 듭니다. 투자에서는 오히려 두 코인보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 섹터를 투자하실 거면 이렇게 주피터, 레이디움, 오르카, 솔라나, 덱스들 비슷한 코인들을 경쟁자들 또한 분석을 해보시고 비교해서 무엇을 들고 갈지 아니면 세 개를 나눠서 사서 테마주처럼 들고 갈지 결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르카의 시가총액 보겠습니다. 2,300억입니다. 업비트 해외 원화상장 코인들 중 거의 가장 낮은 시가총액 라인이죠. 2,000억대 라인이고요. 21년 8월 4,000원 근처에 상장을 해서 현재도 4,000원 근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 22년 솔라나 붐 때 2만원 정도의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플랫폼이 새로운 토크노믹스, 소각, 혹은 홀더들에게 수익 분배들, 다른 덱스들이 하는 전략을 쓴다면 신고점도 그렇게 높지 않고 시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세 분출 여지가 있다고는 보입니다. 한국 최대 거래소에 상장해서 유동성 문제도 이제 없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장빔에 김치 프리미엄 9,000원에 물리신 분들은 조금 탈출까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알트장이 오면 출발하면 고점 훅훅 제껴버리니까 모두 힘내서 현명히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르카 코인 정보와 소식이었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설명 듣고 싶으신 코인이 있다면 달아주시면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엔도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